어느 쪽이 정권을 잡던 국회를 잡던 간에 집값이 올랐을 적에 집값을 누르려는 시도를 안 하는 곳은 없어요. 보수는 띄우고 진보는 잡으려고 한다. 진보는 잡으려고 하지만 집값이 오르고 보수는 띄우려고 하지만 집값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편견이고, 과거에는 굉장히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종부세를 약화시키겠다라는 군부를 지피는 그런 언급을 한 거는 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 처음 하실 적에 많이 질문하시는 그런 질문들 6가지를 뽑아서 제가 답변 드리는 그런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이 시장을 완전히 흔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책도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다른 더 경제적인 큰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는 선한 마음으로 정책을 잡았지만 그것이 부작용을 낳아서 역효과를 발생시킨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부들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집값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규제를 했지만 거대한 유동성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부가 최대한 막으려고 하지만 거대한 유동성 파도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거기에서 또 정부가 정책을 좀 잘못 사용하면은 부작용이 나면서 오히려 유동성 파도가 더 세게 작용을 하면서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자산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은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또 떠오르지 않는 게 또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보완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더 큰 어떤 시장의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게 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정당이나 혹은 뭐 진영,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뭐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던 국회를 잡던 간에 집값이 올랐을 적에 집값을 누르려는 시도를 안 하는 곳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 정책의 방향이 다를 뿐이죠.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는 처음에 공급으로 하겠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했고, 반면에 진보 쪽에서는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 정말 뭐 거래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정말 말 그대로의 규제, 이쪽에 좀 더 강하게 포커스하는 경우도 있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초반에는 빚내서 집 사라, 아주 유명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했지만 진짜 너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11월에 113이라고 11월 3일에 그때 기준으로는 꽤나 강한 규제를 냈어요. 여러 가지 풀어졌던 것을 다시 묶는 그런 규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풀어졌던 정부라고 해도 집값이 막 오르는 것을 바라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다 집값이 오르면은 잡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너무 집값을 보수는 띄우고 진보는 잡으려고 한다. 또 반대로 진보는 잡으려고 하지만 집값이 오르고 보수는 띄우려고 하지만 집값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딱 칼같이 나눠서 이렇게 가진 것은 약간 편견이고 결과론적이고, 그리고 뭐 진보 정권이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타이밍이 딱 그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폭발했을 때예요. 그래서 정부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두 시기 다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라갔던 때이기 때문에 그걸 꼭 정권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요거는 사실은 맞진 않는 그런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더 오르지 않게 한다라는 기조가 더 강하긴 하죠. 집값의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보수 정권임에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집값은 비싸고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물론 이번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집값 레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코로나 유동성에 의한 거품이었다라고 평가될 정도 상당히 높았으니까 그 정도 됐을 적에는 좀 더 강하게 내려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진보 정부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적에 부동산 정책의 아주 핵심을 담당했던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굉장히 규제를 세게 때렸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지만, 그분이 말할 적에는 누구도 개인의 자산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걸 목표로 할 수는 없다. 더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규제를 세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목표는 그때의 레벨에 따라, 왜냐면 그때는 2017년이었는데 그때도 집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할 적의 가격 레벨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나마 집값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값이 안 오르게 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는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의 레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지금조차도
사실은 요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죠. 지금도 여전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싸다, 뭐 10%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레벨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큰 변화가 있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아무리 여소야대 국회에다 하더라도 정부는, 행정부는 보수 쪽이 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의 역할들이 또 있으니까, 그 다음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일단은 대선 때까지는 부동산 정책을 드라마틱하게 조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뭔가 분위기를 좀 만들고 약간씩 건드리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으로 지금 진보당이 다수석을 차지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차지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정권도 진보당 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하면은, 규제를 엄청 세게 한다, 요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건 둘째치고, 기조 자체는 명확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을 두거나 안 좋은 식으로 규제를 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관적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방향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 종부세를 약화시키겠다라는 군부를 짚히는 그런 언급을 한 거는, 이번에 언급이 된 것은 사실은 1주택자에만 해당되고, 1주택자 중에서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나온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옛날부터 그냥 오래된 집에 사셨어요. 몇십 년 집을 사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투자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계속 사셨는데 집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막 수십억이 됐어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소득도 없으신데, 그리고 투자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거기 오래 살았을 뿐인데 종부세가 막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낼 수도 없고, 이것이 그리고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느냐와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이슈가 사실은 계속 얘기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정권을 잡던 뭐 다수당을 잡건 간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다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나온 거는 사실 원내대표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좀 파장이 있는 건데, 계속 얘기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꺼내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 보유세 자체를 완화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1주택 실거주에 한해서만 그렇게 완화를 시키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취지일 수도 있죠. 좋은 취지일 수도 있는데, 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다주택자는 반대로 강화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집으로 투자하는 걸 막겠다라는 그런 방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다주택자들이 사실은 집을 매입을 하고 임대를 좀 주고 하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좀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공급이 좀 축소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죠. 기존의 다주택자분들이 다주택했던 그런 주택들을 팔고 실거주 집을 더 똘똘이로 이렇게 뭉쳐서 더 비싼 집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런 흐름이 되면은 여기에 있던 돈들이 모여서 상급지로, 혹은 누군가에게는 뭐 상급지가 강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상급지가 마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의 상급지, 각자의 상급지로 모인다고 하면은 결국은 서울은 집값이 더 오르고 경기도의 수도권에서도 외곽지는 떨어지고 지방은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없는데 기본적인 방침 자체는 보유세는 강화하겠다라는 기본 기조가 현재 다수당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 기조인데 다른 얘기를 던져서 지금 화제가 된 거예요. 1주택자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폐지, 완화도 아니고 사실은 폐지를 언급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관계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기본 기조가 강화, 근데 1주택자는 폐지를 하거나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명확한 거는 본인이 어느 당을 지지하든 간에 그런 지지하는 마음을 일단 좀 빼시는 게 좋죠. 이거는 일단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알겠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거를 평가를 하는 게 좋고,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정말로 내 입장에서 어떤 수혜 혹은 피해가 있을지를 객관적으로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